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이례적으로 무더운 한가위를 보내고 10월입니다. 아마 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언니들은 어제와 내일이 공휴일이겠네요. 공휴일이라서 쉬는 언니들도 계실 테고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언니들도 계시겠지만 선선한 날씨와 함께 레주파의 엘량장점을 듣고 계시는 언니들이라니 정말 럭키비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한창 누구적 사고와 같은 그런 말들이 유행인데요. 언니들은 어떤 사고가 가장 좋았나요? 이 시류에 맞추어서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레주파의 엘량장점으로 퀴어하게 마무리하면 개운해지지 않겠어요? 와 같은 레주파적 사고도 한번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들의 하루가 멋지고 개운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번 달에 또 시작합니다.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0월 1주차의 맞춤 주문은 중년이 되어가요 님입니다. 주변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어릴 때는 이런저런 기회가 되면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인지 친구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 요즘 주변에 솔로가 된 친구들에게 딱히 소개해줄 만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워낙 친구들이 다 오래되고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 게 없다 보니 어차피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와서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온다면 한번 나가보고 싶다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딱히 끌리지는 않고 그러네요. 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늙어도 너무 도태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려나요? 걱정이 늘어갑니다. 신청곡은 한영애의 누구 없소 신청해요. 라고 중년이 되어가요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닉네임에서도 중년이 되어간다고 스스로 언니께서 본인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퀴어, 비퀴어 할 거 없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10대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조금 더 친해지기도 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더 많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를 간다거나 그냥 주변에 또래 친구들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데 있어서 별로 장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점점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쭉쭉 넘어가다 보면 각자가 각자
사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범위들이 조금씩 좁아지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예전에 뭐 10대나 20대까지는 아니겠지만 특히 10대 때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교육들을 받잖아요.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거의 다 같이 교육과정이 이제 같은 교육과정을 거의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래들이 대부분이라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조금 수월했던 것 같은데 학교가 다르더라도 좀 친구가 또 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교만 가더라도 아니면 대학교를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20대 때 되면은 특히나 그러면서 각자의 사는 뭔가 기준이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뭐 거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나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다 보면 되게 점점 멀어질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서로 다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또 친해지는 사람들은 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뭐 10대 때 친한 친구들도 당연히 오래 갈 수도 있지만 20대 초중반, 특히 중반쯤 돼서까지 그 즈음에 이제 친하게 계속해서 관계를 좀 유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씩 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살아왔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각자 뭐 특히나 20대 초중반 즈음부터 이제 취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길을 가거나 여러 가지 방향들이 달라지는데 그때 같은 뭐 아예 그냥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노선으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밟아가는 와중에도 친해질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이거는 나의 삶의 방향과 관계없이 나의 사회적인 어떤 방향과 상관없이 이 사람과 잘 통하고 잘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퀴어든 비퀴어든 조금씩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횟수나 기회도 좀 많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특히나 퀴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예전 말로 탈반이라고도 하죠. 탈반을 하시는 탈퀴어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출연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점점 그런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뭔가 퀴어 프렌들리한 어떤 분위기들이 좀 점차 많이 퍼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뭐 중년이 되어가요 님께서는 어떤 나이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30대 40대나 그 이상들은 주변에서 많이 겪으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탈반을 하고 레즈비언 분들 중에서는 그냥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그분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되게 압박이 심하던 시절이기도 했었으니까 그 시기에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시기와 관계없이도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체화를 재정체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다 보면 그렇게 이제 퀴어들의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퀴어 분들이 조금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중년 퀴어 분들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실제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계실 거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주변에서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서로 만날 기회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태나 아니면은 뭐 너무 늙어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누구나 기회는 줄어들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혹시라도 새로운 친구분을 사귈 기회가 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잘 안 나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등을 살짝 떠밀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으시다면 안 나가셔도 되고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시기 때문에 더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굳이 안 나가셔도 상관없고 그게 도태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더 공고하게 경고하게 중년이 되어가요 님 언니의 삶을 잘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가끔씩 뭐 기회가 되신다면 뭐 새로운 친구분을 사귀지 않더라도 저희 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만 전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진짜 뭐 소통을 직접 해서 친구를 사귄다기보다도 네, 그런 소통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니께서 되게 걱정 많으셨을 텐데 걱정을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즐거운 가을 되시길 바라면서 중년이 되어가요 님의 신청곡이죠. 한영애의 누구 없소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0월 1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전시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전시를 개최합니다. 1994년 한국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에서 시작한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서는 다음 달인 11월 레즈비언 나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3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체성, 상담, 커뮤니티와 같은 상담소의 이야기를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상담소의 여정을 풀어내면서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도 참여자들과 함께 상상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의 30주년 전시 레즈비언 나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30년의 이야기는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1월 17일 일요일까지 서울시 성북구의 스페이스 아텔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금 펀딩 사이트에서 이번 전시 프로젝트 펀딩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법 발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13일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간접적으로나마 포함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충남에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던 가장 주된 사유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김문수 의원에 의하면 학생인권법의 발의 과정에서도 일부 혐오 세력들의 계속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법안에 넣지 않으면 이것을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발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모두 제외된 기존 발의안은 지난달 11일에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인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에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비록 성별 정체성이 빠져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퀴어 단체들은 이번 발의에 안도의 환영과 함께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본방송 날짜 기준으로 올해가 90여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언니들은 어떤 연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조만간 찾아올 레주파와의 즐거운 만남 소식이 또 있는데요. 언니들의 연말 계획에 미리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니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 엘라이도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고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시에 서울에서 정기 모임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모이는데 충청 지역은 대전에서 매월 첫째 주, 호남은 광주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이고요. 영남 지역은 부산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모입니다.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퀴어들의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있으니까 퀴어 비퀴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언니들 안녕하세요.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돌아왔습니다. 저희 10월의 퀴어적 듣기평가는요. 당연히 이번에도 새로운 곡을 갖고 왔는데요. 간만에 좀 예전 곡을 좀 갖고 왔어요. 한 10년 정도 된 곡인데요. 일단 한번 듣고 와서 한번 얼마나 퀴어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도 잠재워둔 그 퀴어력 한 달 동안 많이 잠재워놨다고 해도 다시 잔뜩 끼워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싶은 언니들도 계실 거고 곡을 들으면서 이거 생각보다 진짜 퀴어하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래는 가인의 두 여자라는 곡입니다. 이 제목부터 되게 퀴어하죠. 그죠? 최근에 가인의 앨범이나 노래를 제가 많이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새로 나온 걸 들은 적이 없어서 아마 또 혹시라도 아마 다들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이라고도 하죠. 부하걸의 멤버인 가인의 솔로 앨범인데요. 솔로 앨범 하와라는 제목의 수록곡입니다. 하와가 그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이브를 뭐랄까 그 성경에서 아마 하와라고 할 거예요. 인간이 된 첫 인간, 첫 여자 인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앨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발매가 돼서요. 지금 나온 지는 꽤 됐을 텐데요. 그때는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 노래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 노래는 무조건 퀴드평에 가져가야 된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가사를 쭉 한번 볼 텐데요. 이 노래는 저는 주제를 먼저 한번 딱 내리고 간다면 화자가 정체화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저의 해석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가도록 할게요. Oh my darling you, oh my lover is you, my valentine. 뭐 되게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고 있죠.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려드릴게. 내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또 다른 내가 사나봐. 자,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하는 얘기는 아니다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뭐 2015년 뭐 그즈음으로 친다면 뭐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가 조금 덜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뭐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뭐 정체화할 줄 몰랐어 정도의 어떤 무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려드릴게. 들어봐. 내가 이러다니. 내가 정체화를 하다니.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실게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또 다른 내가 사나봐라는 이 얘기는 예전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거는 예전부터 한 고민인 거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내가 생각하던 나가 아니라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정체화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비퀴어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나의 다른 정체와 나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것을 또 다른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가사는 참 이상하게도 뭐 이상하겠죠. 뭐가 이상하냐면 기억이 없는 어젯밤 너와 3시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으로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술 마시고 뭔가 그때의 나를 좀 부정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기억에 없는 척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술 마신 것처럼 나는 기억에 없어. 어젯밤에 너와 3시간은 기억이 없어. 이때 그 너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뭐 이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예 제3자 다른 타인으로 둘게요. 그 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후렴에 가면 조금 정체가 밝혀져요.
그앤 정말로 그앤 낮보다 밤에 더 예뻐. 이 말은 낮보다 밤에 더 예쁘다는 건 화자가 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화자 그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이제 내가 내 정체, 이제 낮과 밤은 서로 되게 다른 그 해가 떴을 때, 해가 졌을 때, 그리고 분위기가 뭐 밝을 때, 어두울 때, 달이 없을 때, 달이 떴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상반된 이미지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회적으로 그 양지와 음지를 좀 구분을 해본다면은 양지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던 그 나와 음지에서 아직 내가 정체화했지만 커밍아웃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 퀴어로서의 정체화를 한 그 나를 낮과 밤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은 밤에 더 예쁘다는 거는 사실 나의 원래 정체성이 더 마음에 든다는 거죠. 뭐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퀴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화자가 사실은 내가 더 이 모습에 반했다라든가 더 좋아한다,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다음 가사가 새빨간 한 송이 거짓말로 피어나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때, 이게 바로 그거죠. 뭐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 퀴어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내가 퀴어인데 그 정체성을 부정한 거죠. 디나이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어가 비퀴어인 척하고 디나이얼이고 뭐 그냥 정체화를 했더라도 정체성을 숨기고 뭐 여러 가지들을 새빨간 한 송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달콤한 사랑은 이제 화자에게 달콤하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퀴어 정체성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그 퀴어 정체성이 정체화를 계속해서 뭐랄까 좀 더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삭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이제 부정하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 다음 가사는 독이 퍼져요. 사악한 뱀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독이라고 하는 게 그 하와 아담과 이브에서의 그 이브가 인간 세상으로 죄를 짓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어떤 내용에서 봤을 때도 독사과를 먹었잖아요. 그 뱀이 이 사과 먹어봐 맛있어 이러면서 막 이제 꼬셔서 독사과를 먹고 독사과였나요? 하여튼 뭐 사과를 먹고 그걸 이제 독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사악한 뱀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기독교에서는 좀 악의 축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잖아요. 기독교나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되게 보수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고 동성애는 옮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 퀴어들이 좀 뱀 같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옮길 수 있게 아니면은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 독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내가 이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h my darling you, 맑은 두 눈을 새까맣게 멀게 만드는 건 그에만 할 수 있는 내 은밀한 스킬.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그 맑은 두 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맑은 두 눈과 새까맣게 멀게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또 대비가 되잖아요. 아까 낮과 밤처럼. 이게 바로 맑은 두 눈은 보통 사람들이 이 구축해 놓은 이 사회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보여져야 하는 그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를 그냥 맑은 두 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이건 다 꼬아 놓은 거겠죠. 새까맣게 멀게 만든다. 아까 독도 퍼졌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고 하니까 새까맣게 멀게 만들었는데 그 새까만 밤으로 가게끔 멀게 만들었던 게 그 애만 할 수 있는 은밀한 스킬. 그 애가 진짜로 뭐 상대방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의 또 이제 다시 정체화하려는 나의 퀴어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퀴어 정체성으로 이 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까맣게 멀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밤이라고 해서 지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밤과 낮은 그냥 해가 떠 있고 안 떠 있고의 차이인 것 뿐이지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가사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넌 왜 모르니? 너 정체화 왜 아직 안 했니? 이 얘기죠. 너무 명료하죠. 그러면서 후렴이 또 나오는데요. 후렴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앤 정말로 그앤 낮보다 밤에 더 예뻐 새빨간 한 송이 거짓말로 피어나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때 독이 퍼져요 사악한 뱀보다도 까지는 똑같은데 이제는 또 다른 가사 더 위험할지 몰라. 이제 점점 정체화를 하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 정체화하기 전과 후는 아마 언니들도 정체화 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모르시는 언니분들도 되게 스무스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겁을 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후렴이 끝나고요. 그 다음 후렴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달아나 더 멀리 오늘 밤 모든 걸 빼앗겨도 난 몰라. 이게 오늘 밤은 이제 퀴어적인 삶이라고 했죠. 퀴어적인 정체성이 이제 들어온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긴다라는 게 비퀴어로 구축한 삶을 빼앗겨도 난 모른다. 뭐 이 얘기예요. 앞에 더 위험할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 겁나는 내가 미래에 내가 퀴어로 정체하고 괜찮을까? 약간 이런 겁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달아나라. 오늘 밤에 내가 퀴어로 정체화하면은 다 이 비퀴어적으로 구축한 삶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 디나이얼이면 디나이얼일수록 그리고 부정하면 더 오래 부정할수록 나중에 정체화하고 나면은 뭐랄까요? 좀 이건 저만의 통계인데요. 좀 물밀듯이 퀴어의 삶을 이렇게 퀴어의 삶이 들어와서 되게 빡세게 퀴어의 삶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체화는 제때제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 계속해서 가사를 이어가 보면 달콤한 사랑을 약속하면 늦어버려요. 사악한 뱀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달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달콤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거는 나는 퀴어로 이렇게 막 뭔가 다 대비해서 다 준비해서 달콤하게 좋은 이 퀴어의 삶을 약속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막을 만큼 막아서 댐이 터지기 직전의 나의 비퀴어가 아닌데 비퀴어인 척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늦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가사 간단하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3절을 마저 알려드리면 오마이 달링유 고개를 들고서 나를 봐봐. 이제 스스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너의 두 눈엔 이 얘기를 하는 내가 누구로 보이니? 하고 노래가 끝나요.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비큐어로 보이니? 이렇게 끝이 나는 노래입니다. 언니들 느끼셨나요? 이 노래 엄청나게 퀴어한 거. 이번 해석을 하면서 저도 이런 노래를 왜 아직 몰랐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되게 통탄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노래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노래 언니들이 또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되게 퀴어스러운 노래를 잘 한번 또 감상을 해주시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달 그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뱀파이어 할머니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뭐하고 있니? 어머, 방이 왜 이리 덥니? 문은 안 열고 왜 이렇게 또 땀을 흘려? 아, 요즘 날씨가 추워서 문 열기 무서워서 이렇게 닫아놨다고? 추워서 죽기 전에 일단 우리 아가가 더운 열기에 쪄서 죽어버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 어휴, 나 참. 우리 아가 또 세모꼴로 눈을 뜨고 있구나. 왜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면 이 할미가 이미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 날씨를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예지 능력이라 하면 신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구나. 옛날엔 전염병이 돌거나 의심스러운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악마와 귀신의 흔적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돌았단다. 실제로 악마를 찾겠다면서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시체에 목을 땄다가 여러 번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말이야. 그 망나니들의 표정을 보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니? 할미가 조금만 툭 치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인간들의 심리란 그 무엇보다 짜릿하지. 뭐 할미의 취향이 이상하다고? 뭐 그래도 얼굴을 보니 우리 아가도 이야기는 궁금하긴 한가 보구나. 꽤 웃겼던 일이 뭐냐면 말이지. 흔히 인간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했단다. 하지만 미련이 남는 자들은 그 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사후세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지. 지금도 물론 그 사상은 꽤나 만연하지만 말이야. 예로부터 많은 인간사의 일들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단다. 우리 아가는 성인 키레잉이라는 자를 알고 있니? 그는 클로드 황제의 명에 따라 순직한 순교자이며 진실된 신앙의 승리를 위해 죽은 성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단다. 그자의 모습을 영원히 안치시키기 위해 시체가 썩게 하지 않는 힘을 원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정령이라는 것을 통해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아마 바비에르에 있는 테르제른세 수도원에 있다고는 하는데 할미는 안 가봐서 잘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너무 안일한 설명인 것 같다고? 원래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넘어가는 거란다. 아유, 우리 아가도 크면 다 알게 된단다. 여튼 그때 만났던 그자 또한 그런 소문을 듣고 왔던 자였지. 선생님께서도 성자의 그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성자의 그림과 그 아래 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3명의 주교와 여러 명의 신부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인이자 성인인 키랭을 관 속에 안치시키고 그의 몸을 랭베르라는 신부가 관 속에 안치시켰다. 후에 누군가가 그의 관을 만지자 부드러운 시체와 엄청난 양의 붉은 피가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신이 저희 곁에 있는 것 같네요. 마치 몇백 년이 흘러도 그림과 같이 묻혀져 있는 그 성인처럼요. 주로 죽음이라 하면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악의로 사악하게 죽었거나
복수를 원하여 행한 일에 대한 그런 애군으로 살이 돌아오는 경우였단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은 관 속에서 새빨간 피가 나오는 것을 악마의 전조가 아니라 신성한 기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눈에 띄는 광대나 마녀라 불리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소리가 있었지. 할미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혹여나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의심한다면 오랜 시간 나와 거래한 자들을 통해 시체를 얻었었고 언제나 이 할미는 사고로 다 포장을 했었단다. 하지만 가끔 꼼꼼하다 못해 집착이 꼬리에 꼬리까지 무는 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야. 어쩌다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불사신으로 입소문이 났던 건지. 아유, 그 집착하고는.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들 중 몇 명의 무덤을 불시검문해서 그들의 시체를 바깥으로 꺼내 확인하는 일도 있었단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서도 시체를 꺼내는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옆집에 살던 이름 모를 여자였는데 산에 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군요. 조각조각 난 사체를 수습해 이름도 없는 무덤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높으신 분들이 찾아와 무덤을 파기 시작하더군요. 시체의 발에 붉은 반점이 있거나 치아가 길게 자라나 서로 겹쳐져 두 줄로 세워져 있다면 확실한 것이고 입술이 쪼개져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심장에 말뚝을 박으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통째로 없앨 수 있는 악마가 나타난다면서요. 마을을 없앤 얘기를 하자니 머리가 아프더구나. 내가 그 당시엔 잠시 방심한 게 문제였지.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할 듯하여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갔단다. 그날 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이라 했더니 그녀는 조용히 웃더구나. 내쫓을 순 없는 손님이니 일단 대접은 해야 하는데 가진 게 없던 터라 내가 가져온 빈약한 다과에 당황한 표정이 제법 웃겼지. 겉으로 봤을 땐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열매마저 없다는 게 신기하군요. 그러고 보니 전에 들은 이야기에 그 자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피곤한 얼굴에 늘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열매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꽤 게을렀고 꽤 여자들에게 관대했다고. 그건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아 피로가 많이 쌓였던 물론 다 대의를 위해서 이 할미가 움직였던 거라 절대로 노느라 피곤한 건 아니었단다. 여튼 그때는 자다가 추워서 깨어보니 조용히 관 속에 잠들고 있었던 나의 몸을 온 땅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있더구나. 너무나도 놀랬던 나는 내 몸을 본 자들의 눈을 조금 뺏었을 뿐이었단다. 물론 그때 깨어난 여자가 말한 예언은 널리 퍼져 있긴 했죠.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공식적인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말들만 있더군요. 아니, 오히려 상세한 내용들은 생략해버렸을지도 모른다더군요. 어떤 노인께선 저에게 그러더군요. 살아난 시체는 여자가 가까이 오면 손을 미세하게 떨며 움직였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에 대한 오해는 끝이 없던 것 같더구나. 나는 그저 시큼하고 답답한 관에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가 좋은 향이 나는 자들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 자들이 여성이었을 뿐인데 말이지.
우리 아가 눈이 또 세모꼴로 변하는 것 같구나. 당신께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오래전에 마을의 노인의 입에서 아이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 마을마다 다를 수도 있더군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들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식물처럼 끝없는 생명을 지니고 있고 고든 치아를 가지고 있다더군요. 당신은 고귀한 외모에 매우 날카롭게 빛나는 치아와 송곳같이 뾰족하고 길고 가느다란 덧니를 가지고 있군요. 차분한 말투와 다르게 열감이 가득한 눈빛을 보아하니 그녀는 아마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하더구나. 어찌 보면 처음부터 내 얼굴을 본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던 걸 생각하니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는 나쁜 전조를 예상하는 예언가 마냥 미소를 보이며 물러나더군요. 그렇게 홀릴 듯한 미소를 띄울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빨이 잘 보였고요. 그녀의 얘기를 들으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구나. 한때 마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연달아 죽는 일이 있었고 공포와 패닉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녀를 처단하겠다며 서로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면서 칼을 들이댔단다. 그리고 그 공포가 극치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순간은 그렇게 찾아낸 마녀의 목을 내려치는 때였지. 그 어느 때보다 꿈꾸는 듯한 얼굴로 모두가 미소를 띄우고 있었거든. 모든 공포와 슬픔이 종식되었다는 의미 없는 희망을 가진 채 말이야. 당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 피와 땀으로 녹인 이 은말뚝을 꼭 당신의 심장에 꽂아 넣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잊었던 문장을 기억해냈습니다. 붉고 관능적인 입술 사이로 진주처럼 하얗게 빛나는 웃음, 그리고 홀릴 듯이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그녀를 본 순간 약혼자를 가진 자들까지도 속절없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보며 그녀가 천천히 걸어오더구나. 사실 그날 밤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들에게도 그랬듯 나 또한 누군가의 태일을 위해 사라질 수도 있는 날이었단다. 우리 아가는 반 헬싱을 알고 있니? 그들은 말이다. 흔히 우리들을 사냥하는 그런 자들이란다. 제가 당신을 죽이는 것은 집안의 대의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야 하는 일이며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궁금하군요. 당신은 왜 혼자 살아가고 있나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릴 듯 하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이상한 삶을 이어가면서요. 그녀의 말에 웃어버리고 말았단다.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이며 이 아름다운 달빛이 오늘보다 내일 더 밝게 빛날 것을 알기에 가장 어둡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 서 있을 뿐인데 그 생활이 그렇게도 신기한가 싶더구나. 당신을 붙잡아 밧줄로 묶고 종탑 위에 올려서 층계참에 다다랐을 때 당신의 두개골을 쪼갠 후 목을 베면 당신을 기다렸던 자들이 말뚝을 받고 불로 태우겠죠.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공포와 싸워 이긴 것에
대단히 반가워하며 기뻐할 것이고 찬양할 테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어느 순간 다시 우리들의 곁에 있겠지요. 그녀는 나의 과거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하였지만 그 일들은 단지 나로 인해 그들의 삶 전체를 좀먹는 공포가 사라지고 그들로 인해 나는 잠깐의 유흥을 즐기는 말하자면 페어플레이 그런 거란다. 어차피 그들은 눈 깜빡이면 사라질 그런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나는 그저 변덕을 부리며 이 영원을 살아가는 자일 뿐 단지 그뿐인데 말이야. 차가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서 눈은 다른 말을 하시는군요. 매우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당신이란 자도 슬픔을 느끼나 보군요. 그럴 일이 있을 리가. 너무 오랜 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판단하려 드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지.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 묻는 내 말에 그녀가 그러더구나. 아버지께서 참여한 보고서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더군요. 당신의 유의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발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무슨 까닭으로 그녀가 그랬는지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의문으로 남아있단다. 어쩌면 악마라 오해받는 죄 없는 자들을 학살하며 그들의 남아있는 생명을 빼앗던 날에서 조금은 벗어나려는 그녀의 꾀였는지도 모르지. 아가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죽기 위한 횟수가 좀 더 많았을 뿐이란다. 배가 고파 죽는 이도 심장을 찢겨 죽는 이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변하기 전까진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 죽음과 공포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한단다. 생각해보면 말이다. 그 누가 살면서 피부 속으로 말뚝이 박히는 경험을 하겠니? 그래도 아가, 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타인을 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다. 그것은 신중하게 행동을 해도 조심하지 않아도 벌어질 일이니까 언젠간 발생하고 만단다. 그러기에 미리 알고자 하는 욕망 또한 생기기 마련이지. 하지만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도 있단다. 그게 무엇인지 아니? 이게 우리 강아지에게 오늘 내리는 숙제. 자, 그럼 우리 강아지 정 추우면 내일부터 가을 긴팔을 입고 다녀보자꾸나. 할미가 알기엔 창고에 많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지. 할미가 몇 개 꺼내서 문 앞에 놓아줄 테니 내일 입고 가면 되겠구나. 그럼 아가 좋은 꿈 꾸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키오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10월의 무행 또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이번에도 되게 에너지 넘치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약간 왁자지껄하게 즐겁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사인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활동가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생기 넘치셨다가 갑자기 또 쑥스러워지셨는데 시작하니까 또 네, 막상 시작하면 쑥스럽지만 저희는 항상 끝날 즈음 되면은 다들 막 입이 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언제든지 입이 풀리는 건 환영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 돌아가면서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리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두보입니다. 네, 저도 큐사인에서 실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람님까지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견우님, 두부님, 파람님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세 분께서 이제 큐사인 어떻게 보면은 이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어요. 물론 뭐 시간도 맞고 이렇게 해서 나와주신 거겠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큐사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세 분은 큐사인에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큐사인이 발족한 지가 2024년 2월에 이렇게 네. 발족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두부님과 파람님은 실무단 모집을 하면서 이제 추가로 들어오시게 됐었어요. 아, 그러면은 견우님은 완전 초창기 멤버이신 거고, 네, 실무단 모집을 제가 알기로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그 견우님이 대표로 부대표를 두부님으로 해가지고 네. 3월에 있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실무단이 시작됐는데 아, 그 네네. 총회 이후에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4월에 제가 이제 실무단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아. 저희가 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공개 모집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주기적으로 공개 모집해서 실무단원이 또 충원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1차 모집, 2차 모집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네네. 되고 있군요. 그러면은 뭐 실무단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다음 모집도 기다려봐도 되겠군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셨고 심지어 이제 실무단으로도 나와주시고 뭐 대표, 부대표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큐사인은 올 초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큐사인의 발족에도 좀 여러 가지의 배경들이 있는데요. 네. 원래 큐사인이 생기기 전 있었던 대학 청년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큐브는 큐사인보다 조금 더 전국적인 이제 대학 청년 성소수자 모임들의 연대체였는데 네. 큐브가 이제 해산되고 나서 그렇죠. 큐브의 역할을 하던 이런 성소수자 단체들이 모이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를 엠네스티와 다움에서 네네. 2023년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특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서로 교류와 왕래가 없었던 네. 청년 성소수자 모임들이 엠네스티 다움 사업을 기반으로 모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네. 이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2023년 말 즈음에 네. 이러한 형식의 네트워킹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참가자들의 욕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과정을 이끌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2023년 엠네스티 다음 청성 커뮤 사업을 실무자로 맡고 있었던 게 저여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가 대표로 호선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초기 실무단들을 자의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제 큐사인의 발족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단체랑도 조금 친하시겠네요. 큐사인은. 그거까지는 네, 아니고요. 다음도 이제 청년 의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 단체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같이 영화제를 진행한 적도 있고 이제 상영회였죠. 네, GV랑 GV 상영회를 진행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이게 연결 커뮤니케이션을 점이 많이 있는. 하고 계시군요. 네. 큐사인은 사실은 뭐 큐브를 전신으로 해서 다움도 이제 생기기도 했었고 큐사인도 이제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제 큐브가 있을 때는 이제 대학교들 커뮤니티들이 이제 다 연합을 해서 연대하는 그런 모임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큐브가 해산하면서 사실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위주보다는 대학이나 이제 대학 또래의 그 세대 위주보다는 조금 더 윗세대잖아요, 약간. 네. 활동 이제 하는 범위들이.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그 전에 큐브가 이제 메꾸고 있었던 어떤 일부분은 어떤 분들이 메워주실까 했는데 이게 큐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큐사인의 발족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큐사인에는 지금 현재 어떤 소속 단위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큐사인에서는 현재 23개의 연대 단위들이 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큐사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 혹은 성소수자 단체들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꼭 대학 내 성소수자 단체만 큐사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다양한 단체들이 큐사인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단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대학 내 성소수자 단체는 굉장히 많은 구성 비율을 네네. 차지를 하고 있고 뭐 무지개 교실이라던가 네. 뭐 타 단위들도 큐사인의 연대체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성소수자고 이제 함께 문화연대를 할 수 있으면 큐사인으로 네. 함께 활동할 수 있다가 되는 네. 거네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큐브보다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의 연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큐사인에서 지금 활동가 3분이 나와주시긴 했는데 아까도 뭐 실무단을 필요할 때마다 모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활동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들이 이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큐사인은 일단 저희가 실무단을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무단에서 이제 대표단이 이렇게 견우님과 두부님 이렇게 대표 부대표로 해주시고 네. 나머지 실무단도 그렇고 저희가 매월 하는 원래 모임에 대한 실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의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대 단위들, 대표자 단위들 의결권을 가지는 네. 그 대표 단위들이 의결을 해서 네. 다른 큐사인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실무단이라고 해서 막 엄청 거창한 뭔가 딱 큐사인의 어떤 핵심이고 중심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정말 저희 원래 모임을 기획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딱 그런 역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도 보통 그러면 이제 운영진이나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무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마 그 이유가 네네,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대표단도 이제 대표라고 해서 정말 어떤 약간 위계가 그러니까 대장보다는 있거나, 네. 이렇게 대장보다는 네. 정말 저희 실무단 안에서도 업무를 다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음. 같이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사실 정말 그냥 필요할 때 대표해야 될 때 네네. 그냥 그때 얼굴을 그냥 갖다 써라. 내 얼굴을 대표적으로 갖다 써라. 약간 이런 게 대표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냥 대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서로 이제 일을 같이 하신 지 이제 반년은 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서로 어때요? 같이 이제 일을 해보시니까 좀 서로 어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합의 어떠신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실무 업무를 할 때 제가 이제 필요한 실무들을 파악하고 이거를 역할 분배를 하고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하고 이런 식의 업무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처음 업무를 할 때는 각 실무단 분들의
장점이라던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업무 분배가 사실 조금 이분한테 이렇게 다 몰아서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분이 지금 너무 이 일을 힘들어하시나? 요거에 대한 파악이 살짝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원래 모임도 좀 자주자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무단 분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좀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제가 좀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특성들을 딱 이제 다 파악을 했군요. 네. 네. 어떤 분은 회계를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어떤 분은 기획안이나 공문 같은 걸 너무너무 잘 써주시고 어떤 분은 또 디자인을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되게 손발이 잘 맞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서로 사실은 그렇게 뭘 잘하는지 그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서로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정말 잘해주고 계시고. 네, 그러면 두 분님은 같이 일하실 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일적으로 만나서 친구가 된 케이스는 많았는데 이미 친구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건 이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큐사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견우님과 파라님 저 둘 분과 이제 친분이 원래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일을 할 때 뭔가 서로의 견해가 맞지 않으면 좀 어긋나거나 싸우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일단 두 분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다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든든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좋은 경험들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람님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같이 일하실 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해서 대학 단위에 있던 단위에서는 일을 해봤는데 또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 아래에 있는 단위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서 일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떨리고 좀 두려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서툴어서. 근데 일단 신생단체니까 모두가 서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같이 서툴다 하지만 같이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안도 되고 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친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저희 셋이 정말 다르거든요. 일하는 방식도 정말 다르고 의견들도 정말 달라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다른 의견을 너무 주장하느라 회의가 길어지곤 하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은 회의가 길어지면 그만하자고 이렇게 또 말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다른 게 그냥 통일하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을 맞아요. 사실은 친구들끼리 여행만 가도 또 이제 우정이 깨지기도 하는데 이제 일을 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랑 동업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랑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는 사람은 전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세 분 다 이제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오히려 다른 게 더 강점이 될 수는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처음부터 달라버려야지. 처음에 좀 같아버리면 나중에 다를 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알잖아요, 뭔지. 근데 처음부터 달라버리면 어차피 다르니까 다른 의견 나오는 게 다 괜찮고 할 말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만큼 서로를 더 잘 알아가시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우정도 더 깊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원래 행사를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원래 행사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또 좀 궁금합니다. 큐사인에서 진행하는 원래 모임 같은 경우는 큐사인 소속 연대 단위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이 없는 개인 청년 성소수자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모임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임들은 민중가요, 노래여 날아가라 이런 노래들을 직접 배우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도 가진 적이 있었고요. 대학교다. 또 그 다음으로는 모두의 결혼에서 이제 모두의 결혼 캠페인
혼인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혼인평등의 역사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세미나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과 협업해서 진행한 상영회. 상영회. 세 가지 안부라는 영화의 상영회를 진행했고 네. 저희가 또 6월에는 퀴어 퍼레이드에서 친구 사이와 네. 공동행진을 진행해서 이제 트럭을 실무단 분들이랑 이제 같이 올라간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때 그런- 지나갈 때 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친구 사이랑 큐사인이라는 곳 그때도 저는 이제 처음 네. 알았으니까 같이 하네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알게 돼서 저도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정말 홍보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7월에 진행했던 모임은 가족을 찾아서라는 모임이었는데 네. 성소수자 자제분을 둔 부모님을 연사로 초청드린 다음에 네네. 성소수자의 부모로서 이제 성소수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봤고 네. 더 나아가서 인터뷰를 다 마친 후에는 각자 내가 원하는 가족은 무엇인가 난 어떤 가족과 살고 싶고 어떤 집에서 어떤 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짜 알차게 원래 행사를 진행하시는군요. 원래 모임이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8월에 네. 8월 9월 원래 모임이 큐캉스 한 가셨죠? 번씩 더 있었고 네, 맞아요. 정말 그 네. 100명의 사람들이 진짜요? 모인 큐캉스를 진행했었습니다. 큐캉스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아. 놀러 가보자? 근데 이것도 아마 저희 대표자 회의에서 네. 처음에 그 다음 원래 모임 기획도 같이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아마 어떤 연대단위 한번 대표분께서 저희 MT 같은 것도 가는지 아니면 여름에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트워킹 파티 자리를 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좀 이제 발전시켜서 진행을 시켰죠. 네. 사실 저희가 이 전달에 한번 섭외를 드렸었잖아요. 네. 9월에.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큐캉스 때문에 너무 바쁘셨어가지고 큐캉스도 맞아요. 있고 뭐 이것저것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번에라도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시간도 맞고 해가지고 나와주셔서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때 너무 궁금했던 게 큐캉스 후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겠다라고 저는 와 이런 거 하는구나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저는 학내 그 큐사인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학내 단체에만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까지 큰 행사를 제가 실무진으로 투입된 게 정말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100명씩 오고 너무너무 큰 행사였는데 이제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네. 이제 제가 사람이 좀 많으면 좀 기가 빨리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이제 이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의 길을 빨아가가지고 지쳐서 네, 굉장히 지쳤지만 근데 그 지치는 만큼 굉장히 힘이 되는 행사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다들 재밌게 즐기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다음 원래 모임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힘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활동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뭘 하면은 지치는데 지치면서 너무 딱 지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다시 원동력이다. 다음 행사를 정신 차려보면 준비하고 있고 막 약간 맞아요. 이게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의 원동력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큐캉스 어떠셨어요? 두 분은 또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큐캉스라는 게 예전에 큐사인이 발족되기 전 이제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들끼리 연합으로 MT를 가던 여름 겨울 방학 때 MT를 가던 문화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따오기도 했고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셔서 진행된 거였는데 네. 저는 그 이전에도 연합 MT에서 실무를 맡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력자셨군요. 네, 연합 MT 그런 거에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때보다 더 많은 준비와 기획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서 네.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너무 새로운 게 많고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재밌었다, 감사하다 이런 행사 열어주셔서 이런 말씀 남겨주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아 그래 이 맛에 하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람님한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이번에 큐캉스 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이건 진짜 기획 잘했다 싶은 어떤 부분이 잘했다 있었을까요? 싶은 거 네. 저희 그래도 그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단체로 활동하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게 네.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막 거의 80-90명 되는 참여자분들만 80-90명이 되는 네. 그 인원을 모두 수용 가능한 뭐 세미나실을 이런 거 그렇죠. 빌려서 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이게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잠도 자야 되고 이게 너무 이 공간 조율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차라리 좀 조를 나눠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조를 나눠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딱 이제 3명이 네. 각 방에 들어가서 각 조의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딱 오. 인원이었는데요. 네네.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안내를 하기 전까지 방만 안내드렸는데 이미 너무 친해지셨어요? 둥글게 둘러 앉으셔서 이름을 나누시고 근황을 물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잘 맞게 네트워킹을 해주고 계셔서 와 너무 신기하다. 약간 좀 좋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모두 한 공간에 다 어떻게 보면은 풀어놓으면 맞아요. 다들 진짜 소위 말하는 외향적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할 수 맞아요. 있지만 아닌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 마음이 진짜 단 2그룹으로만 나눠도 왠지 맞아요. 어디에 소속된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맞아요. 딱 팀을 나누면 조금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니까 너무 바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내향적인 분들도 옆에서 말 걸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맞아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자체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등약속문이랑 이런 서약들을 처음에 맞아요. 안내를 막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예 그 모집할 때 거기에 다 네네.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방들에도 다 붙여놨고 했는데 일단 이제 참가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봐도 그 평등약속문이 되게 좋았다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네. 조금 빠을 수 있고 조금 빠을 수 있고 네. 약간의 혐오 표현들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런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장난식으로 평등약속문을 지금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그런 딱 그라운드 룰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걸 대처하기도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걸 얘기하는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네.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대형 행사를 기획하신 건데 그것도 그냥 하루치가 아니라 1박 행사를 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진짜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능숙하게 진행하셨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 큐캉스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후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들려주세요. 네, 큐사인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다음에 더 즐거운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즐거운 행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래 모임을 매달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크게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대형 행사는 아마 한 2개쯤 남은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12월쯤에 메모리얼 행사 같은 것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큐사인의 연대 단위체에서 이제 2024년에 했던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하는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큐캉스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제 큐캉스는 여름 MT지만 선먹 큐캉스였던 탓에 네. 그럼 윈터도 있나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려고 이제 오.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초기 구상 네,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살짝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12월과 2월에 이제 대형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형 행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필요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요? 바로 돈이 무조건 중요하죠. 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현실인
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참에 뭐 후원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안녕하세요. 큐 사인이에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은 원래 모임을 통해 매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큐사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원래 모임 개최를 위하여 국민은행 196201043138446 그리고 SNS에서 큐사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 성소수자들의 이 문화 연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큐사인에 언니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문화사업을 원래 모임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사업 아까 얘기하셨던 뭐 상영회만 해도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뭐 공간 대여부터 시작해서 공간이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공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네.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돈으로 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공간을 뭐 연결해 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할인해 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큐사인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면은 항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목이 네, 메이시는가요? 생각만 해도 이미 감사하고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네, 네, 큐사인의 이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큐사인은 어떤 단체인지 견우님, 두부님, 파람님 이렇게 세 분께서 얘기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큐사인은 조금 알았으니까 큐사인에서 활동하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 분 아까 견우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큐사인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두 분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부님과 파람님은 어떻게 큐사인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 파람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원래 또 친구분이셨다는 얘기를 또 아까 네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원래도 알고 있던, 왜냐면 저도 대학 단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네, 이렇게 오며 가며 본 것도 있고, 네, 또 만나서도 많이 놀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인데, 네. 저도 이제 큐브가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견우님이 이제 큐브를 이어서 어떤 단위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화이팅 이렇게. 나랑은 다른 얘기. 나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모든 속세와 단절을 하고 떠나겠다. 활동과 네. 단절을 하고 떠나겠다. 난 간다 이러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또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막 인원이 부족해 하고 조금 막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약간 내가 배신을 하고 져버리는 마음이 드는 이게 바로 그런- 활동가죠. 어쩔 수 없는 활동가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내가 가서 뭐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기에 껴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나 시켜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또 마침 공개 모집을 한다길래 총회에서 인준 받고 큐사인이 정식으로 발족을 할 때 제가 이제 개인 참가자로 총회는 참가를 했었고 네. 거기에서 공지가 된 이제 공개 모집을 보고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당락을 결정을 잘 해주셨죠. 그때 네. 파람님이 지원하실 거라는 걸 두 분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 사실 그 파람에게 제가 들어오라고 되게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넌 이래서 큐사인에 들어야 되고 이래서 엄청 들어야 되고 약간 꼬우셨군요. 네. 조직이 부른다. 정말. 네, 그래서 오기를 기대했으나 올 거라고도 예상하신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오겠지?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군요. 네, 제가 또 속결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아, 지금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바로 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부님은 완전 초기 멤버는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야겠다, 내가 이거 그래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실무단 공개 모집 때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네. 이전에 이제 견우님이 대표로 일을 하는 게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실무단을 모집을 할 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그 대학을 졸업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활동을 좀 쉬는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단체가 없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소수자 동아리의 운영진이었는데, 네. 운영진 활동도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제 넘겨주고 떠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견우님이 이제 저에게 실무단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동료 모집을 한 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생길 때 딱 네. 이제 적당히 저를 이제 픽해가지고 맞아요. 널 내 동료로 모집하겠어 딱 픽하고 이제 딱 데려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딱 시기가 맞으면은 다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큐사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운명처럼 결국은 큐사인 할 분들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큐사인 활동가가 되고 나서 나 이거 활동가 그래도 하길 잘했네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견우님은? 저는 그 원래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후기 같은 것들을 볼 때 혹은 큐사인 그 뭐 활동하는 거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남겨주시는 오명하며 지나가는 말들, 관심들 그것들이 저에겐 너무 꿀같이 감사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이 큐사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낄 때 진짜 하길 잘했다,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 네. 표정이세요, 지금. 되게 뿌듯함을 같이 지금도 느끼고 계신데 두 분님은 언제가 제일 활동하길 잘했다 싶으세요? 저도 이제 견우님처럼 이제 물론 그 큐사인 원래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세요, 막 너무 막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후기 같은 거를 남겨줄 때도 저는 이제 너무너무 좋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나 이제 동료들이 너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고 너무 고생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료들에게 뭔가 격려나 칭찬 뭐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한 게 티가 나는구나. 네. 할 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내가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을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람님은 또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아까 견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큐사인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알려지고 있을 때 마치 저희가 지금 레주파에 섭외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순간들이 너무 신기하고 네. 뜻깊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 스스로가 아까 뭐 졸업을 하면서 활동 같은 걸 좀 안 하는 타이밍을 가져봐야 되겠다. 난 다 간다. 이렇게 하고 졸업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 네. 두려움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네. 지금 큐사인이 발족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점점 틀을 갖춰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때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어서 잘했다. 저도 저 스스로의 효능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으면 내 스스로 너무 아쉬웠겠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개인적으로도 어딘가에 소속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속될 수 있는 기회가 큐사인으로 찾아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아까 나 졸업하면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로 활동 안 할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지 않을까 정말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잡아줘 이렇게 나 간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나 갈 건데 지금 나 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슬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끝날 즈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맞아. 주변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 붙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땐 꼭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나가시길. 네. 꿀팁 너무 맞아요. 꿀팁입니다. 진짜 나가실 분들은 조용히 나가십니다. 아,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맞죠. 같더라고요. 네, 혹시 얘기하시면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럼 큐사인에서 세 분이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내가 한 번도 회의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적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밝혀보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활동 이거는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냥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냥 큐사인의 이름으로 이런 거는 한번 또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뒀던 소망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 어떨까 하는데 두 분님은 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네. 뭔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큐캉스보다 더요. 네. 예를 들면 와우.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십니까? 한 200~300명 정도? 오, 네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은. 네. 그리고 네. 맛있는 케이터링을.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의 규모는 그렇게 핵심은 아니고요. 네. 맛있는 케이터링을 잔뜩 준비를 해서 다들 뭔가 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단체 행사를 하면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솔직히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과를 좋은 곳으로 준비를 하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낮추기에는 살짝 이게 조금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부실해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비건 케이터링이 정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모두가 즐겁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다들 혹시 후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꿈을 또 꾸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두 분님은 아까 사람 많은 데 가면 기가 빨린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사람 진짜 많이 모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큐사인에 푹 빠져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람님은 그러면은 파람님의 꿈은 뭘까요? 아까 이제 두 분님이 사람 많이 오는 행사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저희도 왜 시청 광장에서 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퍼레이드처럼 네. 지금 무슨 축제처럼은 아니더라도 네. 뭐 저희가 무대를 해서 막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냥 둘러 앉아서 저는 그게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서울에 상경을 하면서 되게 약간 로망 같은 게 그런 서울시청 광장, 뭐 잔디광장에 앉아서 뭐 공연을 본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로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퀴어 음악을 하시는 분들 뭐 밴드를 초청을 해서 막 공연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네. 좀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약간 오픈 마이크처럼 네. 막 많은 분들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는 행사. 저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해서 퀴어 락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중에 이제 뭐 괜찮다. 퀴락페 이런 식으로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만 있다면. 그렇죠. 뭐든 섭외할 수 있고 아유. 장소도 섭외할 수 있고 맞아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견우님께서는 뭐 네. 해보고 싶은 거 마음속에 묻어놨던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생각을 그런 걸 되게 많이 해놨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저는 그렇게까지 현실성이 없는 행사보다는 약간 네. 그나마 근시일 내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싶은 행사들이 생각이 났었고요. 네. 저는 이런 어떤 지식 전달 같은 느낌에서의 세미나를 큐사인이 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세미나는 연사님을 모셔거나 혹은 강의를 좀 부탁드려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초청을,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강연 혹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큐사인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고 싶다. 우리가 좀 더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지점이 생겨서 네. 같이 공부를 하고 원래 모임으로 발제를 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 정도 있으면 너무 뜻깊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내지는 이제 큐사인 구성원들 혹은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이 함께 좀 어떤 돌봄을 할 수 있는 자기 행사 돌봄을 같은, 하는 네. 그것도 진행해보고 싶다. 약간 집단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마음 돌봄 이런 네. 것들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무단 두 분 일단 들으셨고요. 네.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순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할 뻔했어요. 가능할 네. 법한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라고 이제 네. 다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세 분이 다르신 것 같은 게 세 분 다 원하시는 방향이 네.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네, 그래서 더 다양한 행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한번 이 즐거운 기분을 가지고 게임을 하나 간단하게 진행을 너무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직은 유행이잖아요, 그죠? 아직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 활동가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네,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저희 누군가- 같은 대답이었나요? 다 네. 1번 아니었어요? 1번. 저 이번에 아, 역시 한 분은 또 아니오가 있습니다. 네, 견우님은 왜 아니오를 선택하셨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회 활동이나 네, 인권 운동에 관심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네.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저는 엄청난 대규모의 자산가가 되어서 오, 이렇게 다음이 아닌가? 하여튼 아마 그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요? 내가 아예 그냥 재력가가 돼서 한 네. 번씩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활동가 그만하고 나는 돈으로 돈을 벌어서. 왕창 돈으로 벌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어디 후원하고 아. 어디 이렇게 후원하고 저는 약간 그게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네. 네네. 네, 이제 다시 태어난 제가 다시 활동가가. 태어나면 견우님이 후원을 해주시면 네. 그 활동비로 네, 뭐 케이터링 원하는 거 다 하시고 라페 열고 네, 뭐 라페 라페 하고 뭐 락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 페스티벌 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미래를 한번 또 꿈꿔보도록 하고 네. 언젠가 재력가의 견우님과 함께 또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중 청년 성소수자라면 더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행사는 1번 성소수자로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등 2번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파티, 축제, 캠프 등 하나, 둘, 셋 2번. 1번 계셨나요? 2번이요. 다 2번이에요? 이건 다 오. 맞았네요. 역시 세미나 포럼 해봤자 지금 다 이번에 큐캉스 한번 갔다 오시니까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대비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겨울에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큐캉스 이번에 썸머 큐캉스 못 가서 아쉬우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겨울에 한번 이제 큐사인의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겨울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꼭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더 내 취향인, 더 본인 취향인 원래 행사 스타일은 1번 아무리 늦게 끝나더라도 당일에 끝날 수 있는 행사 2번 마음 편히 오래 즐길 수 있는 1박 2일 행사 하나 둘 셋 1번. 당일 퇴근이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정말. 네, 아무래도 또 1박 2일은 1박 2일대로 즐겁긴 하겠지만 맞아요. 준비할 실무진 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질문을 내가 원래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본다면 똑같은 대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2번. 1번은 당일에 끝나는 거. 2번은 1박 2일. 하나, 둘, 셋. 1번. 이거 좀 나뉜 거예요? 2번 누구셨죠? 저요. 1번은 저는 1번입니다. 뭐든지 파람님은 일단 당일에 집에 네, 간다. 일찍 끝나. 저는 아마 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사실 1박 2일 행사였든 어떤 며칠이 되는 행사든 그냥 전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걸 가장 선호해서 어쨌든 네. 당일에 집으로 가야 되는 되는데. 이게 귀소 본능이 네, 되게, 강합니다. 강한 파람님이시고 참가한다면은 견우님이랑 두부님은 나도 1박 2일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 네. 네, 누군가 또 기획을 하신다면은 꼭 견우님과 두부님께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슬슬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중간에 되게 빠르게 세 분이 입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긴장이 좀 풀리시고. 정말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즐겁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큐사인에서는 어떤 모습의 미래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제 큐사인의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네. 어떤 것들을 다 속속들이 바라실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아마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 정도는 다들 바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성소수자가 살기 편안하고 아, 인권이 더 보장되고 네. 이런 혐오 차별 없는 세상을 네. 다들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큐사인에서는 그런 미래에서 더 편안하게 행사하는 큐사인의 그런 또 모습을 저희는 또 한번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활동가로서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개인 활동가로서도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파람님은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요? 저도 뭐 큐사인이 바라는 거랑 비슷한 모습일 텐데 일단 아주 대의적으로 보자면 그런 혐오 차별이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 없으면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성소수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모일 일 자체가 없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역설적인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해요. 네. 그래서 활동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야 하지 않을까. 내가 활동할 필요가 없는 세상. 네, 활동할 필요가 없는 세상. 네, 활동을 진짜로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게 붙잡을 곳이 없어서 그쵸, 활동을 그쵸. 할 수 없는 세상. 네, 정말 후련하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네, 그럼 두 분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계실까요? 두 분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뭔가 딱 하나만 꼽자면 대학 내 트랜스젠더 혐오가 근절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아무리 성소수자 안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 혐오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저도 근절되기를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서 맞아요. 네, 네, 트랜스젠더 혐오도 혐오다. 네, 그렇죠.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견우님도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요? 네. 제가 바라는 미래는 네. 노래여 날아가라 가사 중에 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곳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전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하고 조금 더 미래에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정하고 날 서 있지 않는 미래를 조금 그려보고 싶어요. 되게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세상. 그 되게 옛말 같죠? 네, 그런 세상들을 서로 바라고 계신데 사실 그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들이 말하는 모습들이 합쳐지면은 진짜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큐사인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활동하시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서 큐사인 소식을 그러면은 어디서 알아야 되는가? 나도 원래 행사 참여하고 싶어. 나도 뭐 다른 거 소식도 듣고 싶어. 나도 후원하고 싶어. 이럴 때 어디서 소식을 저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큐사인 SNS에서 주로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인별그램 같은 경우는 큐사인 _ 스타트라는 계정인데요. QSIGN _ START입니다. 네. 이 계정으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 큐사인의 행사와 소식들을 그리고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즉각적으로 바로 팔로우업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SNS 계정 검색으로 큐사인이라고 큐사인 이렇게 딱 치시면은 또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찾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실 때 꼭 큐사인이 아니라 큐사인으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큐사인으로 쌍시옷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도 아니고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네, 오늘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는 또 종종 오며 가며 뵙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님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런 뭔가 제가 말하는 행사에 대해서 대한 긴장이 너무 커가지고
올 때는 너무너무 떨렸는데 네. 막상 또 하다 보니까 긴장이 점점 풀리기 시작할 때쯤 끝나서 맞아, 너무 조금 아쉽고 네. 근데 뭔가 큐사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감상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자리가 네. 없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감상도 이렇게 풀어놓고 뭐 친구들의 몰랐던 같이 활동한 친구들의 몰랐던 생각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네.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전 사실 이제 두 분님이랑 옆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옆에서 보면 두 분님 얘기하실 때 처음에는 아랫입술이 막 떨리셨어요. 네, 근데 점점 안정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혹시 뵐 일이 또 있다면 다음번에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파람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일단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네. 저희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처음엔 많이 했거든요. 은근히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딱 직각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네. 뭐 참가자 인원 이런 것보다도 네. 저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저한테는 경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정말 딱 지금 시작하면 정말 한나절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이제 또 끝나게 돼서 좀 아쉽고 네.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너무너무 반갑게 참여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큐사인을 또 기회. 네. 더 많이 알려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게 된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사인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 또 저희 또 종종 뵙도록 하죠.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견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제 녹음을 시작한다고 딱 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 말이 엄청 꼬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진행해 주시면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와 대박 멋있다 생각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잘 녹음했고요. 저희 큐사인 불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오늘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오늘. 아 진짜요? 네, 그렇지 않나요? 두 분이서 맞아요. 보시더라도. 네, 그래서 훌륭한 대표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으니까 자신감 있게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은 또 더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큐 사인이에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은 원래 모임을 통해 매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큐사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원래 모임 개최를 위하여 국민은행 1962004-04313846 그리고 SNS에서 큐사인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와, 벌써 클로징이네요. 해가 하루하루 짧아지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방송도 금방 끝나는 듯한 그런 기분인 건 왜일까요? 그리고 요즘은 저녁이 정말 쌀쌀하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이 방송 녹음이 끝나면 기분 좋게 걷다가 들어갈까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이 가을을 꼭 끝까지 즐기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언니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 소식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으로도 알려드리겠지만 슬슬 레주파 카페와 SNS를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